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54,000달러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제가 지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해 안으로 이거 분명히 1억 넘어갑니다. 1억. 주목할 점은요, 현재 가격에 대한 매도가 크지 않다는 점이고요. 청산된 숏포지션, 즉 가격 하락을 예상한 매도죠. 이거는 레버러지된 롱 포지션, 즉 가격 상승을 기대한 매수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주목해야 돼요. 즉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 선물 관련 미결제 약정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요. 한편 비트코인이 54,000달러를 넘어선 거는요, 2021년도 12월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 2월 14일 52,000달러 선을 터치하고 나서 정말 계속 지루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박스권을 뚫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걸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강력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이 있겠습니다. 거래 시작하고 나서 9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 50억 달러 이상이 들어왔어요. 27일 비트코인 현물 ETF 1일 거래량을 보면은요, 약 24억 달러, 이거 한화로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첫날 기록을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가 되는 거예요. 9개 중에서는 단연코 블랙록 ETF 거래량이 압도적입니다. 이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을 보면은 약 13억 달러, 이거 한화로 1조 8천억 정도 돼요. 이 1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자체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최고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시죠? 3,000개의 가상화폐를 1억 5,540만 달러에 추가로 매입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약 10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4월 달로 예정돼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것도 한몫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반감기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반감기 때마다 항상 가격이 크게 올라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서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1차 반감기였던 2012년 11월부터 발음이 이렇게 어렵냐? 다음 반감기까지 50배가 넘게 올랐어요. 54배인가 그럴걸요? 그리고 2차 반감기 때 13배가 또 올랐고요. 3차 반감기 때는 무려 6배가 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는 5월달이죠.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가격 상승도 또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요, 어느새 약 4천억 달러 육박해갖고 삼성전자, P&G, ASML을 모두 뛰어넘었고요. 전 세계 25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슨앤존슨과의 격차도 5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이더리움이 앞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이거 금방 따라잡을 것으로, 제껴버릴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주식 같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한몫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죠? S&P 500 날라갑니다. 날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이미 뚫었고요. 시티그룹은 5,700까지 갈 거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또한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죠. 지금까지 제가 쭉 호재만 얘기했는데요. 물론 변수들도 있긴 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첫 번째는 비트코인 물량 폭탄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두고 이 나올 차익 실현 물량이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차익 실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업체 제네시스가 있는데 이 제네시스가 약 14억 달러 가량의 비트코인 ETF를 청산하려고 법원에다가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또 마운트콕스 아시죠? 거래소 마운트콕스 파산했잖아요. 요거 올해 10월까지 채권자들한테 비트코인 총 14만 2천 개를 배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물량이 이제 시장에 풀리면 일시적인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어쩔 수 없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자, 또 다른 변수가 있긴 한데 요거는 뭐냐?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이 된 것인데요. 시장에서 관심이 많죠. 금리 인하, 언제쯤 도대체 금리 인하를 할까? 일단 3월 금리 인하는 뭐 아시겠지만 물 건너갔죠. 예, 물 건너갔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근원 PCI 물가 상승률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의 뭐랄까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말해서 근원 PCI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빠르게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게 내려오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요거 안 내려오면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참고로 작년 12월 달 근원 PC 물가 상승률을 보면 2.9%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2%대에 진입을 했어요. 얘네가 앞서 얘기했지만 연준 목표치가 얼마라고 했죠? 2%예요. 지금 0.9%포인트만 더 내려가면 2%대에 2%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 근원 PC 물가 상승률은 확실히 하락 추세이긴 한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상승률은 다시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경기 과열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미국의 2023년 작년이죠. 3분기하고 4분기의 GDP 성장률을 보면 각각 4.9%와 3.3%를 기록했는데 요거 잠재 성장률을 큰 폭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노 랜딩, 무착륙, 노 랜딩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GDP 성장은요, 즉 경제 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속 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꺾이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가는 거겠죠. 진짜 경기가 과열돼 갖고 경기 과열되면 물가 상승이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 안 하겠죠. 인하하겠어요? 안 하죠. 여기에 또 소비 지출은 증가 추세에 있어요. 작년 12월 달 소매 판매액을 보면 전월 대비 0.6%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시장 예상치를 웃도록 거예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거죠.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뭐냐? 소비예요, 소비. 이게 활황을 지속하면서 미국의 4분기 GDP도 깜짝 성장을 이룬 겁니다. 뭐 혹자는 그럽니다. 뭐 전문가들은 이거 연말 작년 12월 달이죠. 연말에 소비가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 지출이 증가한 거다. 이거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한편 제조 PMI 이거를 또 보면은요.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는 뭐죠? 고용률은 당연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 또한 상승 추세에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주택 부족으로 인한 거주 비용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가만 놓고 보면 하락 추세인 건 맞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경기 과열 신호가 언제 다시 물가를 끌어올릴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이 연준 파월 의장은 선뜻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 물가 관련해서 확실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과열은 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했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지만요. 앞서 살펴본 이런 경기 과열 신호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아직은 경기 과열 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성장률 감속과 인플레이션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뭐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죠. 연착륙 들어보셨죠? 연착륙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경기 과열 신호
설비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거죠. 즉 기업들이 이제 투자 과잉 상태에 빠지는 거고, 네 번째가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과속 성장. 앞서 살펴봤죠? 즉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 다섯 가지를 보통 경기 과열의 신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데, 요게 이제 그 좀 대조해서 보자면, 제가 봤을 때요, 100번을 양보해도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기 과열 신호 중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는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속 성장, 즉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앞서 얘기했죠. 작년 3분기하고 4분기가 그랬다고. 요 고용 증가, 과속 성장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임금 상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히려 2년 내 최저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2년 내 최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나머지도 그래요. 아까 그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도 그 CPI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반짝하고 상승폭이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준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물가 관련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PCE예요. 개인 소비 지출, 특히 근원 PCE. 근데 그거는 지금 2.9%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목표치 2%대에 진입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딸랑 두 개, 고용 증가하는 거고 하고 과속 성장, 이 두 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 갖고 해서 무슨 경기 과열 상태다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연착륙 중에 있다고 대다수 전문가가 말하고 있다. 거기까지 얘기했죠. 예. 따라서 이 많은 전문가들은요, 연준이 이르면 빠르면 올해 5월 달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거 비트코인한테는 악재예요, 호재예요. 호재죠. 주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위험 자산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그래요. 주가가 날아가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한테 악재가 아니고요, 호재입니다. 예. 자,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 있을 겁니다. 물론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가가 영원히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나요? 중간에 쉬었다 가지? 비트코인 가격도 똑같다. 하지만 결국 올해 안으로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1억을 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충분히 확신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